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마가 끝나자마자 숨막힐 듯한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연일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목숨을 잃는 이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무더위 속 온열 질환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이들의 이야기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폭염 속 고령자 사망이 잇따랐는데요. 되도록 한낮 작업을 피해야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가능하면 낮 작업을 피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한다면 1시간에 15분씩은 쉬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또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서 체온을 낮추고 최소 2명 이상 함께 일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위치를 미리 알려서 위급 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 일할 손도 모자라는데 2인 이상 공동작업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쩔 수 없이 무더위에서도 일해야 할 때는 이웃이나 가족과 바로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낮에 일하지 않아도 외부의 더위에 노출됐을 때 온열 질환에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일 때 위험하다고 인지해야 하나요? 네, 폭염 때문에 생기는 온열 질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일사병과 열사병인데요.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지 정확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먼저 일사병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곳, 열사병은 온도와 습도 모두 높은 곳에 오래 있을 때 걸리기 쉬운데요. 일사병은 몸속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로 보통 의식은 있는데 땀이 많이 나고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구토와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네, 보통 더위 먹었다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일사병이군요. 그럼 열사병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열사병은 몸이 열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서 체온이 40도 넘게 올라가는데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곤란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빠른 대처인데요. 어떻게 조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둘 다 서늘한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일사병 환자는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과 염분을 채우는 게 중요하고요. 찬물 샤워나 하반신만 10분 정도 담그기,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열사병 환자는 우선 119에 신고하고 병원 이송을 기다리면서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줘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 폐로 들어갈 때 질식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야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폭염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서 온열 질환에 걸리는 분들도 있지 않은가요? 네, 맞습니다. 5명 중 1명꼴은 내부에서 온열 질환을 경험했는데요. 특히 폭염 취약계층이 많은 쪽방촌이나 고시원, 밀폐된 공간 등에서 노출 위험성이 컸습니다. 땡볕에 달궈진 쪽방촌은 온도가 바깥보다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내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닌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일부 노년층은 더위를 피해서 지하철을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폭염은 소리 없는 재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홍수나 태풍처럼 건물 하나 파괴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숱한 목숨을 빼앗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재난인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더 세밀하고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